찬란한 광기 어린 창조적 유희. 여기는 한지훈의 고전에서 찾아낸 단단하고 수상한 심리학, 고단수 심리학입니다. 저는 진행자 서정숙입니다. 오늘은 그 20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왜 글을 써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한지훈 작가님께서 이야기 나눠주시겠습니다. 작가님, 네. 글에는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네네. 어렸을 때 일기를 쓴 것도 글이고, 그리고 나서는 논술을 쓰는 것도 글이었고, 네. 그리고 에세이를 쓰는 것도 글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정말 글 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또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귀찮고 힘든 작업이죠. 아, 너무 힘들었죠. 특히 일기 같은 경우 어렸을 적의 기억은 선생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점검하시는 일. 네. 그래서 의무적으로 했어야 되는 일. 그래서 항상 참 맛있었다. 참 좋았다. 라고 끝났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왜 우리는 글을 그렇게 써야 되는 건가요? 자, 오늘 주제는요. 우리는 왜 글을 써야만 하는가라는 주제로 가는데 이제 벌써 20회 정도 달리니까 우리 서정숙 씨도 아주 노련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2116 지금부터 딱 100년 뒤인데요. 네.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우리가 살아있을까요? 아, 기술이 발달해서 냉동인간 같은 걸로 된다면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떨까요? 확실한 건 안 살아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부터 1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1916년. 어떨까요? 뭔가 차도 별로 없었을 것 같고요. 막 마차가 아니면 우마가 길거리에 다녔을 것 같고 한복 입고 다녔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어쩌면 허무 그 자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100년 뒤, 100년 전을 우리는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네. 존재한다 손 치더라도 우린 늙고 힘들겠죠. 자, 그렇겠죠. 분명한 것은 100년 뒤에 우리는 여기 없다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완전한 허무를 담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런데요, 우리는 살다 보면 연속된 사회화된 삶을 살다 보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영원히 계속된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네. 영원히 계속되리라는 착각 속에서 우리는 무기력이라는 것과 만나게 됩니다. 저는 가끔 유튜브에서 1950년대, 30년대 영화를 찾아봐요. 네. 놀랍게도 그 당시 영화가 복원돼서 이렇게 무료로 올라와 있는 것들을 발견하곤 하는데, 뭐 1950년대에 나온 영화 중에서 자유부인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나오는 대사가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너나 나나 이제 시들어가는 장미야. 이제 남은 건 어떻게 해서 짧은 인생을 엔조이 하느냐가 문제지. 엔조이 하려면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하거든. 자, 그 영화를 찍었던 주연 배우는 아마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네. 제가 우선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비극적이죠. 언제 끝나버릴지도 모르고, 그리고 언제 삶이 중단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먹는 것, 입는 것, 즐기는 것, 혹은 만지는 것, 노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감각 요소의 한 부분이죠. 그렇죠. 자, 아까 전에 제가 조금 더, 우리는 이제 병들고 시들기 때문에 엔조이 하기 위해서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과연 우리의 오감을 더 단단하고 강하게 하려고 돈을 버는 행위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더욱더 부여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참담함과 만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철학적 의미 부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시시대에 그 동굴벽화들을 한번 보자고요. 동굴벽화들. 네. 동굴벽화들을 보면 거대한 소나 돼지, 거대한 동물의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옆에는 그것을 사냥했던 사냥꾼의 어떤 성취 어린 모습이 그림 같이 그려져 있어요. 네. 이것은 무엇을 갖고 싶은 욕망을 그려놨습니까? 그 큰 동물이겠죠. 맞습니다. 그 큰 동물을 갖기 위한 욕망이 그렇게 표현되고 표출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원시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습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도 욕망을 위해서, 나의 오감의 최선을 위해서 살았고, 우리 자신도 지금 오감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돈을 번다. 그리고 나는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죽음을 인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참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성하라. 그리고 의미 있게 살아라. 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그 순간 자각을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다가도 곧 이렇게 나사 풀린 사람처럼 얘기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아직 나에게는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맞춰나가는 것. 인생은요, 오감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끊임없는 욕망의 굴레일 뿐. 지금 그 동굴벽화를 그려냈던 원시인들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허무하게 꺼져버릴 촛불입니다. 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조선혁명선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민중은 신이나 성인이나 어떤 영웅호굴이 있어서 민중을 각오하도록 지도하는 데서 각오하는 것이 아니요 민중아 각성하자, 민중이여 각오하여라라는 열렬한 부르짖음의 소리에서 각오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민중이 민중을 위해서 일체 불평, 부자유, 불합리한 민중 향상의 장애로부터 먼저 타파함이 곧 민중을 가혹해 하는 유일한 방법이니 라고 말합니다. 네. 스스로 자각하고 나의 허무성, 즉 나의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 이제 제가 장황하게 앞부분을 설명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글쓰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글쓰기는 나를 깨우는 힘입니다. 그리고 가장 생산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글을 어떻게 씁니까?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의 감각을 깨우는 일이다. 생의 감각을 깨우는 일이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감. 제가 서정숙 씨의 어깨를 건드리면 촉감이 느껴지죠. 네.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으면 미각이 느껴지죠. 네. 이런 것은 오감이라고 해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각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것을 글로 옮겨 적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6감, 7감, 8감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감동의 순간이죠. 글을 써야 되는 이유는요. 맞춤법, 단어 선별 능력, 구성 능력의 범주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언어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서정숙 씨는 지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철학을 완벽한 의미의 언어로 구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힘들죠. 힘듭니다. 이것은 단호하게 말해서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글 쓰는 사람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글을 쓸 권리가 있습니다. 언어는 미약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광활한 생각들을 표현하기에 언어라는 도구는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흡한 언어이기 때문에 내가 맞춤법이 좀 틀려도 단어 선별이 틀려도 문장 구성 능력 따위가 틀린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선 나의 표현을 통해서 생의 감각을 깨우고 생명력을 길러내십시오. 시인 김광섭은요, 오랜 투병 끝에 시 하나를 발표하는데요. 이제 투병 생활을 끝내고 나서 바로 눈이 팍 트여지는 그 순간에 그 의미를 시로 남겼습니다. 읽어볼게요. 생의 감각이라는 시인데 이렇습니다. 여명에서 종이 울린다. 새벽별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같이 산다. 닭이 온다. 개가 짖는다. 오는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이 있다. 오는 사람이 내게로 오고 가는 사람이 다 내게로 간다. 자, 나는 이제 중약하고요. 나는 무너지는 뚜기에 혼자 섰다. 기슭에는 채송화가 무더기로 피어서 생의 감각을 흔들어 주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의 감각을 깨우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돈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이 인간은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감을 채우는 일이 전부라면 우리는 동굴벽화를 그렸던 그 원시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장 문명화된 삶, 가장 이성적인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내 가슴에 있는 광기 어린 글들을 쏟아낼 수 있는 힘, 바로 생명력 있는 생의 감각을 깨우는 일상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특별한 나만의 부르짖음을 글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글을 써보십시오. 새로운 차원의 씻김을 받을 것입니다. 어려운 작업이 아니라 그것은 토해내는 작업이고 바로 나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동안에 당신은 새로운 의미의 감각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제가 얘기하는 가장 다이나믹한 생명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글을 써야 되는 이유 정말 간단하고 중요한 거였는데요. 저희가 살아있다는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언어가 무서워서 무엇이 어려운 건가 잘 찾지 못하는 것이 어려웠다면 이제는 언어를 주물러 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시간 한지훈의 고단수 심리학, 저는 서정수. 네, 저는 작가 한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